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과제물에 대해서 특히 7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공지하건대 그 비밀번호가 좀 확인이 안 됐거나 그 첨부된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제출한 건 알겠는데 내용물을 좀 확인할 수 없으니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보는 것은 비밀번호가 이제 확인이 된 그런 과제물 위주로 보도록 합니다. 뭐 지난번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봤으면 간단히 영화 속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고 일단 킹콩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개요를 이렇게 좀 썼어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줄거리 뭐 열정이 넘치는 영화감독 칼든 해미 작품을 위해서 신비의 섬 해골섬에서 전설적인 야수 킹콩을 데리고 오기 위한 탐험과 뉴욕으로 잡혀온 킹콩이 도심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린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사진이니까 여기 이제 킹콩이 있고 건축물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건축물지 위에 앉아 있는 포지션이죠. 멀리 이제 하늘이 이렇게 있고 이 구도를 좀 이렇게 잘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제 있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개요를 조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뒤에 해놨네요. 개요를 세계 최대 최고층 마천루에 해당이 되고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있고 완공은 이제 되고 높이는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축 양식은 이제 이런 올원스 고딩 양식이고 건축비는 이 정도 들고 특징으로는 이제 20세기 전반의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중심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다. 410일 만에 완공이 됐다. 지금도 건재하게 있고 상당히 초고층 건축물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부도 이렇게 복도에서 들어가면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이제 복도 약간 짧은 복도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죠, 이게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잘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콩 영화 주제니까 포스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굉장히 짧네요. 조금 더 스토리를 그 밖에 킹콩과 관련된 건축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한 15장 정도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건축 영화 속의 건축 사진인데 이건 영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 제목이 뭐 백설공주인가? 백설공주 같네요. 영화 제목이 없네. 등장 인물
일곱 남쟁이와 미녀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영화 속 건축물에 나오는 이제 디즈니성. 디즈니성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좀 곤란하죠. 조금 개요를 건축물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좀 그 설명을 친구들한테 해줘야 되겠죠.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영화 속 건축물이 되겠고, 요거 이제 제목이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선택을 해서 스터디를 한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이렇게 야수 역할에 누구, 그 다음에 벨 역할에 누구. 영화 줄거리인데 글자가 너무 적어서 다 읽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이제 풍경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비춰지는 그런 풍경인지, 구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조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화 속의 그 건축물이나 이런 풍경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배운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빛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일단 풍경만 이렇게 캡처해 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죠. 이것도 이제 영화 속에 나온 풍경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구도가 이렇게 멋지죠. 그러면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또 마찬가지 이제 이제 원근법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서 마찬가지 어떤 장면에서의 풍경 사진인지 설명이 좀 같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를 못하니까 요 앞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못하니까 발표할 만큼의 그 이야기할 내용을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전부 좀 몇몇만 그러고 지금 그 내용이 없네요. 코멘트가 없어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받고 그 다음에 영화 속 건축 Begin Again이라는 영화인 것 같고 줄거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등장인물 누구 등장했다 하고 건축 속 건축물인데 사진 속에 이제 건축물인데 좀 영화 속 댄과 그레타가 함께 걸었던 그린치 빌리지 이렇게 좀 그 표시를 소개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린치 빌리지는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하탄 섬 남부에 있는 예술가 지역이다. 건물이 아니고 지역이네요. 지금 빌리지가 빌리 시네요. 여기 시. 그래서 그린
빌리시는 이런 예술가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건축물 빌리시인가요? 빌리지인가요? 빌리지네요. 정확히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지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고, 워싱턴 광장 일대에 있으며 1664년 영국인 뉴 암스테르담을 정복한 후 촌락이 형성되었다. 이건 이제 지역이네요. 그러면 건물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1820년대부터 고급 주택가로 부상하였으나 이후 임대 전문 주택가가 되었다. 이 건물은 지금 정체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고, 단지 이제 영화 속에 이러한 그린위치 빌리지라는 지역을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제 거닐는 그때 나타나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특정해서 어떤 건물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린위치 빌리지는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극 중에 그레타와 데니 이어폰을 나눠 끼우며 음악을 듣고 이제 같이 걸었던 그런 거리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온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제 어떤 거다 개요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적 입장에서 아까 봤듯이 이제 높이가 얼마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해주면 좋겠죠. 층수는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건물 2개인가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5필름 PPT 5장인데 15장이면 10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용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속 건축물의 등장인물 줄거리. 영화 제목이 뭔가요?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안 나오네. 영화 제목을 좀 써줘야 되겠죠. 영화 제목.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영화 제목이 뭐다 써주고, 그 다음에 감독은 이렇고 줄거리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 좀 사진 찍는 이 구도 굉장히 앞에 원근감 있게 해주고 적절하죠. 지금 요 피사체하고 요 피사체 두 남녀 댄스 피사체하고 뒤쪽 배경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원근감 있게 조화롭게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소개했네요. 세바스찬 재즈 음악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며 재즈에 관해서 한없는 전통을 고집한다. 미아 배우 지망생이고 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우는 줄거리는 좀 여기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마 이제 아까 남자 주인공인 이제 세바스찬하고 여자 주인공인 이제 미아의 둘이 엮어가는 이제 그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화 속의 건축물을 좀 보면 여기 나오고 그리피스 전문대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LA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이 건축물은 이제 아르테코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자, 아르테코라는 건 뭐냐 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데코라 안에서 1920년에서 3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제 장식 미술을 뜻한다. 동심원, 지그재그 그런 기하학적이죠. 기하학적 무늬를 이제 사용해서 건축물을 구성한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원, 동심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표현한 그런 건축물이 되겠고, 사진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원근감 있게 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구름도 있고, 정면에서 본 사진인 것 같고, 캡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르데코 디테일 이런 미술 장식에 대한 부분도 캡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속의 건축물에서 17세기 건축물에 오밀조밀하게 장식된 모습의 이 건축물에 이르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이먼 로디아의 와츠 타워즈. 이 타워는 이제 땅을 깊게 판 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철근에 시멘트를 바르고 이제 굳기 전에 유리병 타일 조각을 이제 붙여서 장식해서 지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건축물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이제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철근이죠. 지금 철근이고, 여기에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 뭐 유리라든가 유리병, 타일 이런 조개 뭐 이런 것들 이제 붙여서 장식을 했다. 이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좀 가까이서 본 이런 타일을 이렇게 붙인 상태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화 속 건축물에 또 스페인 바로크 양식과 이집트식 키치가 뒤섞인 건축물. 이집트식 키치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이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네요. 1925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정면 부분하고 내부 부분인 것 같고,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거 이제 영화 속의 건축은 이제 미션 임파서블 해서 고스트 프로토콜을 이제 선택을 했고, 줄거리를 이렇게 소개를 부분적으로 해놨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화 속 건축물이 이제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이 나오고, 이렇게 그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1000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국회의사당이 이제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지붕에는 뭐 1년에 뭐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첨탑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집무실은 이 정도 있고, 나머지도 한 번씩 이렇게 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인데, 내부는 상당히 이제 그 고대 건축물의 고딕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볼트라든가 리브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되고, 아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도 있고 측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 성 이슈트반 대성당에서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한 유업으로 이제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대된 이슈트반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그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이다. 5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다. 내부의 기둥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타 동상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 이슈트반 1세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한 번씩 쭉 보면 되겠죠. 이건 조금 이렇게 PPT 여기를 잘라가지고 저 밑에까지 잘라서 다른 PPT 그 페이지에 정리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이건 조금 무성의하게 그냥 캡처해서 카피해서 그냥 따붙인 거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 밑에 부분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 국립박물관 해가지고 이런 상태고 그 국립박물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거 이제 뭐 아마 인터넷에 나온 것을 아마 그 드래그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그렇고 요 앞에 있는 요것 그죠? 이건 안 봤네. 요것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씩 쭉 어떤 사람이다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성 이슈트반 대성당 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돔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치도 있고 회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고 첨탑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체코프라하 국립박물관인데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정도 부분을 잘라내고 PPT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추가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황제의 거성 크렘린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어떤 건축물이다라는 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대신 내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스펜스키 대성당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건축물이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동영상이니까 스톱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크렘 궁전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설명이 쭉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광장 쭉 마찬가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브루즈 할리파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위치해 있고
이름 유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4에 나온 이제 등장인물들이 되겠고, 이거 좋네요, 그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세계 고층 빌딩 순위 해가지고 1920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근자의 순위인 것 같아요. 사우디에 있는 제다, 두바이에 있는 아까 할리파 있는 그 건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소주에 있는 건물, 센첸, 우한. 건물 이름이 뭔지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장소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주라는 장소, 우한. 뭐 요즘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발생지가 이제 우한이죠. 지금 건물 이름을 좀 소개해주면 되는데, 규모하고 준공연도 뭐 이런 것도 여기 써놨네요. 규모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높이 1000m. 이건 이제 2019년 예정인데, 예정이 지금 완성이 됐나요? 지금 2022년인데 완성이 아직 안 됐죠.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데, 또 마찬가지 각각 이제 예상되는 높이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까지 해서 소개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자료를 찾고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느낀 점 해가지고 뭐 높은 건축물은 이제 항상 위층만 파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물이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높은 건축물이 있으면 어떤 외부의 힘, 외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윗부분이 데미지가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아랫부분이 많이 데미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지금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이런 점을 이제 느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습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그 다른 레포트인 것 같은데 추가로 낸 것 같아요. 늦게 낸 것 같은데,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빛을 주제로 한 건축물, 이런 건축물, 송도, 신도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그 다음에 빛 스펙트럼 사례해가지고 파리의 스튜디오 아파트 내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같은 이제 스펙트럼 현상이 아마 이제 빛이 은은하게 비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컬러가 좀 다르죠. 그런 측면으로 지금 소개한 것 같은데, 좁은 아파트의 정교한 설계와 탁월한 스펙트럼 통해서 빛의 조화로 공간의 상황에 따른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을 만들었다. 좀 이제 따뜻한 분위기, 시원한 분위기.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오로라를 연상케 하는 갤러리아 광교 출입구 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제 빛에 의해서, 스펙트럼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림칸 공장 이 부분인가요? 시내 관광지 중 하나이고, 이곳은 마스트 안에서 비춰지는 이제 스테인 글라스로 유명하다. 이제 내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소개가 되면 좋겠는데 없네요. 그 다음에 황금비에 대한 정의 사례, 이것도 이제 좀 늦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 수전, 1대4, 1대 1.4 이렇게 되어 있죠.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 이제 금강비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황금비 사례에서 석굴암 첨성대, 비율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일단 금강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제물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추가로 늦게 내는 과제물은 이제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